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strength, weakness 해가지고 이제 장단점, 이제 pro, cons 똑같은 거긴 한데요.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세계대학 평가 랭킹에 대해서 이제 포뮬러가 어떤지 말씀드리고 아시아 평가도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장단점, 이제 강점, 약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대학 평가 같은 경우는 그 6개 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 평판도가 40%, 고용주 평판도가 10%, 그다음 학생 교수 비율이 20%, 그리고 이거 보시면 citations per faculty입니다. 그 교수 1인당 피인용 해가지고 이게 2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는 국제교원, 그 다음 5%는 국제학생 이렇게 6개 지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아까 6개 지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거 서베이가 50%고 고용주 평판도, 학계 평판도, 그리고 데이터를 학교에서 내시는 게 3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저희가 스코퍼스 이용해서 리서치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강점, 약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뭐 의대가 있는 학교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사이테이션의 라이프 사이언스, 메디슨 부분이 51%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26%로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 아트 앤 휴머니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이테이션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1%가 나중에 15%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뭐 의대가 있는 학교가 너무 유리하지 않게,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이 강한 학교들이 또 너무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또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uthor, application, publication cap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48개 서브젝트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게 몇 author들이 그 co-author들이 몇 명까지가 이제 허용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뭐 100명, 200명 이제 author들이 같이 해서 그거 하나 아웃라이어 때문에 엄청나게 리서치 역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없애고 있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그 페이퍼의 99.9%를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페이퍼라든지 그다음 사이테이션 보시면은 지난 6년치, 5년치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올해 발표한 6월에 발표한 2021년 랭킹이라고 치면은 사이테이션은 2014부터 19년까지고요. 그다음 페이퍼는 14부터 18년도까지고요. 이제 아시아 대학 평가입니다. 세계 대학 평가는 아까 지표가 6개라고 했는데요. 그 아시아 평가 같은 경우는 지표가 11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랭킹도 따로 매깁니다. 요번에 올해 처음으로 미국만 따로 랭킹을 발표했었고, 그 전에 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매년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랭킹을 발표하고, 하여튼 아랍도 따로 발표하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는 따로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메소돌로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를 많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티칭 퀄리티 할 때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가르치면은 더 이제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스태프 위드 PhD라는 따로 이제 항목도 아시아 랭킹에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카데미 학교 평판도 30, 그다음 인플로이 레퓨테이션이 이제 10이 아니라 20이 되는 거고요. 아카데믹은 좀 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국제 리서치 네트워크가 10%가 들어가고, 그 다음 아까 보셨던 citations per faculty에서 교수 1인당 그 피인용 지수가 아니라 요거는 citations per paper입니다. 페이퍼당 citation이고요. 그 다음 또 여기 5%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papers per facu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1인당 페이퍼 수 해서 저희가 양과 질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부분이 약간의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요. 페이퍼를 또 엄청나게 많이 내면은 그 사이테이션 퍼 페이퍼가 낮아질 수 있긴 하고요. 학생 교수 비율이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등등해서 저희가 학생으로 해서 2.5%씩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총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평가 같은 경우는 총 11개 지표가 들어가고 이거는 아시아에 저희가 생각에 좀 특화돼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비율을 이렇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시아 랭킹을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IRN 그 인터내셔널 리서치 네트워크가 어떻게 들어가고 저희가 또 나중에 요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포뮬러도 다 나와 있고요. 공식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papers per faculty, citations per paper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랭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올해 예를 들면 1월, 2월 달에 저희가 서베이를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6월 달에 세계대학 평가,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11월 달에 아시아 랭킹, 이듬해 3월에 이제 서브젝트 랭킹 하는데요. 48개 서브젝트 지금 이제
좀 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개 서브젝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48개 서브젝트는 4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아카데믹 레퓨테이션, 임플로이어 레퓨테이션,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citations per paper입니다. 페이퍼당 citation 인용 지수고요. 그다음에 H 인덱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H 인덱스가 H1, H2라는 게 있고요.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citations per paper. 그래서 학과마다 48개 서브젝트인데 요 4개로 그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서브젝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문과 계열 같은 경우 요 앞쪽에 아트 앤 휴머니티 쪽 보시면은 레퓨테이션만 100%다 들어가는 90, 10, 90, 10에서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메디슨 같은 경우 초록 색깔 관련된 거 이게 리서치 역량 말하는 겁니다. 아까 citations per paper, 그 다음에 H 인덱스 그게 거의 50%씩 들어가는 서브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48개 서브젝트 각자 다 다르게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하버드라고 치면은 모두 다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레퓨테이션 점수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는 없는 학과인데도 랭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마다 저희가 스레시홀드라 그래서 최소한 페이퍼가 몇 개 이상은 돼야지 랭킹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정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서브젝트마다 뭐 190개, 170개, 100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서브젝트마다 어차피 아까 같이 그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리서치 역량 점수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0인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스트렝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점 약점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아까 테일러 칼리지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컨시스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좀 스테이블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사한 게 있는데 THE 그다음 QS 보시면은 저희가 제일 그 작년 재작년에서 제일 이제 변동이 제일 없는 랭킹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대학은 6개 지표만 들어가고 아시아 대학은 좀 더 많이 11개 지표가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도 되게 스테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서브젝트마다 다 독립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표별도 다 독립적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지표별끼리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까 같이 뭐 교수 1인당 그 피인용 지수, 그 다음에 학생 교수 비율은 서로 높아지면 하나가 높아지면 낮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보시면은 교수 1인당 페이퍼 수, 그 다음에 페이퍼당 사이테이션 요 같은 게 각자 독립적이긴 하지만 서로 상쇄되는 효과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게임이라고 그러죠. 좀 속인다든지 이런 걸 서로 못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상쇄 효과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셀프 리포팅이 전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이긴 하고 그 다음 지표별로 아까 같이 상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대학평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지표별로 상쇄 효과가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서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말고는 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든지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중심 랭킹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큰 학교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대가 있는 학교들이 유리한데요.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적이지 않고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도 랭킹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뭐 칼텍이라든지 뭐 MIT도 좀 큰 학교긴 하지만 MIT 이런 데도 되게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대가 없는 학교들도 랭킹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세한 그 팩트 파일을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랭킹 안에 든다고 치면은 세계대학 평가, 아시아대학 평가, 서브젝트 랭킹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상세한 저희가 그 팩트 파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를 보시고 그 학교의 장점, 그 다음에 각자 학교의 약점 이런 것도 다 체크하실 수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unbiased approach to different subject에서 저희가 48개 서브젝트마다 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0위 안에 드는 학교들 세계대학 평가 보시면 한 40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아니면 컬처럴 다이버시티 앞번에 말씀드린 거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mporary relevance라고 해서 저희가 오래된 학교들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일러 칼리지가 2010년에 머지해서 생겼다 그랬는데 테일러 칼리지 같은 경우도 10년밖에 안 됐고 2년 전에 한 650위 정도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500위 건 그 다음에 올해 379등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된 학교인데도 370위권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설립된 홍콩 가기대라든지 난양공대 이런 학교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저희 랭킹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
너무 오래된 학교가 유리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컨템퍼러리 저희가 이제 관련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저희가 스코퍼스를 이용하는데요. 뭐 여기 교수님들 보시면 다 알겠지만 스코퍼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 뭐 그 일본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그 바이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베이를 할 때도 고용주 평판도 학교 평판도 할 때 한국어를 골라서 서베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에 대한 배리어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랭킹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게 저희가 좀 정확한데요. 예를 들면 서베이를 하면은 저희가 좀 이상한 것들은 다 걸러냅니다. 예를 들면 뭐 한 군데서 너무 많이 그 IP에서 왔다든지 뭐 이상한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쓴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걸러내는 비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걸러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자료를 내실 때 작년 자료에 비해서 올해 5% 정도 이상, 5% 이상 아니면 이하 이렇게 차이가 나시면은 죄송합니다. 5%가 이제 차이가 나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저희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지, 소명을 하셔야지 저희가 거기 그 자료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 대한 좀 정확성이 좀 더 다른 데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로 위에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내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성이 높고요. 라틴 아메리카,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중동 뭐 등등해서 저희가 지역별 랭킹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또 설계된 랭킹이 또 그 지역에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QS 같은 경우는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임팩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영향력을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 평판도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TH는 리서치가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리서치도 포함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학교의 영향력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게 저희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계대학 평가 같은 경우는 6개 지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6개 지표니까 하나의 지표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도 이제 랭킹에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11개 지표, 상대적으로 이제 TH에 비해서 좀 지표 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IRN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공표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그 국제 리서치 네트워크 점수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 평판도가 세계대학은 40%, 아시아대학 평가는 30%인데요. 그게 이제 높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좀 듣기는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왜 40%, 30%를 했냐고 했더니 저희가 다른 지표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표별로 예를 들면 점수를 지표별로 높여버리고 낮춰버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아마 다 해봤겠죠. 그래서 다 해보니까 지금 상태로 그 학계 평판도가 세계에서는 40, 아시아에서는 30 이 정도 했을 때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랭킹이랑 제일 맞는 비율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40%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네, 환경 지속 가능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이름 없는 학교도 뭐 100위권 안에 들고 이래서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냥 아카데믹 쪽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몇 학교들이 과대 가속평가된 학교들이 있긴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랭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지표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은 그걸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인위적으로 약간씩 올릴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별로 점수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반 넣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아 학교별로 랭킹을 올릴 수 있겠구나. 요거는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학교별로 노력 점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칼리지 같은 경우도 정말 세계 379위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고 노력하는 나라들 그다음 학교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등 보시면 아마 많이 오른 거 보실 거고요. 그다음 501위 이하 점수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자신은 볼 수 있지만 다른 학교들은 지표를 확인을 못하게 저희가 오픈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브래킷이라고 해서 랭킹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801위에서 1000점 뒤에 거 같은 경우 202위를 갖다 전부 다 묶어놓고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랭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999, 1000
시내 발표하는 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문과계열을 좀 우대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문과계열 학교들이 좀 약세가 있긴 합니다.